반갑습니다. 올해 퇴임한 황산 이남현 교무입니다. 지금은 이제 병고도 다 극복이 되어지고 해서 삼시세끼 맛있게 공양하고 도반들과 두런두런 대화 나누고 교단의 발전을 염원하면서 축원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참 한순간에 지나가 버렸죠. 그 전무 출신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서원으로 일생을 지내오기 때문에 그 세월은 고비고비는 있어도 부처님의 신심과 원력과 모든 것으로 부처님의 사업을 부처님 하는 일이니까 그냥 참으로 짧게 지나가 버린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오늘 삶과 추억 W는 일생 동안 교화 현장에서 온갖 어려움과 힘든 상황을 신심과 서원으로 이겨내시며 전무 출신의 길을 오롯하게 걸어오신 황산 이남현 원로교무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삶과 추억 W는 황사님께서 살아오신 삶과 그 안에 담긴 소중한 추억을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황사님께서 마지막으로 근무하신 근무지가 서일이교당이시죠? 예. 예, 서일이교당에서 황사님께 영상으로 편지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잠깐 한번 보실까요? 그래요. 황사님이 많이 아껴주시고 그리고 많이 키워주고 싶었던 저 김인선입니다. 한평생 그 남자 교무님들이 교화 현장에서 퇴임을 하신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우리 교단의 여건도 있고 또 그러한 환경도 있는데 황산 교무님께서는 큰 교당 그리고 개척교당 또 작은 교당들 뭐 이런 곳에서 계시면서도 늘 교당에서 한결같은 모습과 마음으로 저희 후진들이나 교도님들에게 큰 본보기를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고 저 또한 그 마음을 늘 닮아가고 싶습니다. 언제나 건강한 모습으로 퇴임 후 정양하는 이 시간 더욱 건강하시고 그리고 늘 말씀하셨던 꼭 해외여행 정토님과 즐겁게 다녀오실 수 있기를 염원드리고 건강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아껴주시고 또 예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황사님의 그 마음, 그 말씀 잘 받들어서 교단에 부끄럽지 않고 그리고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한 교무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산 교무님. 저희가 처음에 서일이 교당에 왔을 때 저를 반갑게 맞아주시고 또 저를 믿어주시고 교당에서 빨리 이렇게 적응하고 갈 수 있도록 역할도 많이 주시고 그래서 저는 그걸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했고요. 그 계기로 인해서 저는 더 빨리 교도님들도 빨리 친해질 수 있었고 교무님들 일도 좀 찾아서 도와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걸 너무 지금도 아주 많이 감사하게 느끼고 있고요.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그 부분은 항상 마음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산 교무님, 저 조덕경입니다.
저희 서리교당에 5년 동안 봉직하시면서 건강이 안 좋은 상태에서도 늘 열심히 또 성의껏 교화를 하셨습니다. 이제 퇴임을 하셨는데, 이제 명예롭게 퇴임을 하셨는데, 이제 건강하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수행 전진하셔서 성불 하시기 기원드립니다. 황사님 영상을 보셨는데 느낌이 어떠신가요? 감개무량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인성교무님과는 참 철든 후진이 이렇게 오셨다 하는 감회가 있었고, 그 감회를 가지고 5년 동안 어쨌든 청소년 교화라고 하는 이 관문을 한번 뚫어보자, 그렇게 해서 되었던 것이 오늘의 서일이 교당이고, 또 두 부회장님들은 제가 와가지고서 만난 분들이기 때문에 더 감회가 새롭고 그러합니다. 이제 정년퇴임을 하시고 나서 이제 마무리했던 이제 교당의 교도님들의 영상도 이렇게 함께 보셨는데, 되돌아보면 짧지 않은 세월이었잖아요. 전무 출신의 길이 50여 년의 그 삶이 이제 뒤돌아봤을 때 여러 많은 추억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황사님께서 원불교와는 어떻게 인연이 되셨는지 그 과정을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제 부모님이 아주 참, 관총교당은 근 100여 년의 역사를 간직한 교당인데, 관총교당의 창립주와 다름이 없는 그런 그 부모님이었기 때문에 저는 어떤 면에서는 모태 신앙을 한 그런 이제 저 일생입니다. 네. 그래서 원불교와 인연은 태중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입교 연원도 부모님이 되시나요? 어머님이시죠. 네. 이제 어머니 뿌리 깊은 신심을 가지고 계신 이제 부모님의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이제 원불교와 인연이 되셨는데요. 이제 어머니께서 우리 황사님 이제 그 임신을 하셨을 때 또 태몽을 꾸셨다고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어머님 태몽에 당시 교무님이 상타원 이태연 교무님이셨는데, 네. 그 교무님 외에 두세 분과 함께 어느 사찰을 갔는데 석굴을 갔답니다. 네. 석굴을 가서 상타원 교무님이 앞에 있는 돌부처, 작은 돌부처, 이제 그 나한불이죠. 네. 이 중에서 한 분을 고르시라고 어머님한테 말씀하시니까 어머님이 앞에 있는 나한불을 이렇게 공손히 이렇게 집으신 꿈을 꾸시고서 저를 잉태했다고 그러십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 세상에 출연하게 되었어요. 굉장히 불연 깊은 그런 그 태몽이라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전무 출신의 삶과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지네요. 그러죠. 저는 제가 50년 제 출가 생활 되돌아봐도 한 번도 저 신심에, 저 서원에 한 번도 변함이 없었어요. 네. 한 길을 오롯하게, 전무 출신 한 길을 오롯하게 잘 매듭한 그 감사함이 지금도 이렇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그 부모님은 어떻게 보면 뿌리가 되고 근원이 되시는 또 거룩한 존재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황사님께는 더더욱 특별한 게 이제 그런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신 어른이시기도 하잖아요. 황사님께서 보셨던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언제나 조석심고하시고 새벽 좌선하시고 독경하시고 네. 그야말로 참 우리 어머님은 생전에 항마를 끝내시고 가신 어른이에요. 네? 공부하시는 참 진짜 공부하시는 어머님이셨어요. 네. 그런 정신이 황사님과 또 같이 전무 출신의 길을 걷게 되신 이제 또 다른 우리 누님이 또 계시잖아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셨을 것 같아요. 그러죠. 이제 고타원 이덕심 원로교무님, 이제 신타원 이덕일 이제 원로교무님이 제 친누나이신데 네. 그 위에 또 이제 형님께서도 말년에 이제 전무출신 하시다가 열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참 사남매가 다 전무출신을 한 그런 가정 환경. 근데 이제 어머님께서 대산종사님하고 또 특별한 인연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요. 그러죠. 대산종사님 정토님이신 의타원 이영훈 네네. 종사님이 네. 집안으로는 이제 육촌 누님이십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대산종사님이 이제 매형 되시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제 대산종사님이 젊은 시절에 그 득병을 해가지고 이제 참 그 치료차 관촌을 내왕을 하시고 고향인 이제 성수면 좌포리 고향을 내왕하실 때 그렇게 이제 정성으로 시탕을 해드렸다. 이제 그렇게 제가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산종사님은 그 당시에 어머님한테 들었던 이야기도 대산종사님은 영안이 열리신 큰 도인시다 하는 이야기를 어려서부터 제 마음에 이렇게 딱 심어 놓으셨어요. 그 황사님께서 관촌이 이제 고향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관촌 교당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출신 교당이 되는 거잖아요. 황사님께서 기억하시는 어렸을 적의 교당의 모습 어떤 모습이 기억이 나세요? 이제 저가 지금 49년생이니까 6.25 남북전쟁 그 시절이 제가 3살이었어요. 근데 남북전쟁을 겪고 나서 집안이 몰락을 했어요. 그래서 참 어린 시절은 매우 참 고난의 연속이었고 참 지극한 좀 가난 속에서 희망을 갈구하면서 교당을 내왕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전쟁을 겪으신 세대시잖아요, 황사님께서. 그러면 이제 어렸을 때 여러 많은 이제 어려움도 겪으셨을 것 같은데 황사님께서 기억하는 어린 시절 어떤 일을 경험하셨나요? 그러니까 남북전쟁 끝난 뒤에 이승만 정부에서 빨치산 연루자 색출 작전을 했어요. 네. 그랬는데 당시 저희 작은 형님이 전주 남중 3학년이었는데 그 빨치산 그 연루 그렇게 되었다고 해가지고서 하굣길에 경찰들한테 몰려가지고서 도망가다가 전주역 앞에 있는 개천에 뛰어들고 말았어요. 그런데
경찰들이 쭉 가지고 난사를 해가지고서 형님이 이렇게 돌아가셨대요. 그 소식을 며칠 뒤에야 다 다리도 끊어지고 철교도 폭파되어져 버리고 그런 상황이라 도로도 어머니가 관촌에서 그 슬픈 소식을 듣고 걸어서 사흘 뒤에 죽음 현장에 도착을 했는데 시신도 없어. 어머니가 그러고 관촌으로 다시 오셨는데 1, 2개월 후에 형님이 그 당시는 중학이 5년제였는데 전주 남중학교 5학년 졸업반이었는데 형님이 동생이 그렇게 죽어버렸으니 어떻게 죽었는가 하고 수소문하면서 찾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게 찾다가 보니까 하굣길에 형사들한테 그냥 체포가 되어버렸어. 그래가지고서 큰형님마저 그냥 사상범으로 해가지고서 교도소로 그냥 딱 넘어가 버리고 나니까 한날 한시에 그 생떼 같은 그 당시에 그 시골에서 전주 남중을 그렇게 유학을 하려면은 상당히 가세가 있어야 네. 그런 집안인데 큰아들은 그렇게 해서 감옥 가버리고 작은 아들은 민주공화국 경찰한테 총살당하고 두 아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리고 나니까 부모님 마음에 참 피멍이 들어버렸죠. 그런 속에서 어머니가 이제 큰형님 갇혀 있는 감옥을 어떻게 알아내 가지고서 한 번씩 가서 이제 면회를 신청을 하면 당시에는 사상범은 면회를 안 시켜줘요. 전국의 교도소를 전전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서 행정실에 가서 자식 면회 왔다고 해야 돼. 교도관이 나와가지고서 사상범은 면회가 안 됩니다. 딱 잘라버리니까 그 교도소 소장 관사를 찾아가가지고서 피눈물로 호소를 하니까 식모살이를 자청을 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겨우 형님 면회 한번 하고서 그 담장을 쓸고 나올 때 피눈물을 쏟고 그러고 이렇게 돌아오시고 그러니까 나의 어린 시절은 어머님 젖을 먹지 못하고 살아왔어요. 예, 집안이 그렇게 남북전쟁 수복 후에 그냥 몰락을 해버렸어요. 그런 속에서 이제 유일한 낙이 이제 교당 다니는 낙이고 교당에 가서 위로받고 교당에 가서 참 이런 일 저런 일 다 호소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저 유년 시절은 회상을 하니까 참 전쟁 화풀이하던 그 시대의 이야기를 꺼내려니까 그냥 눈물이 핑 돌고 그러는. 그 시대가 우리 모두에게 안겨준 어떤 가슴 아픈 그런 순환사를 우리 모두가 겪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어머니가 어떤 마음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했을지 감히 신앙의 힘이 아니면 어떻게 극복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 슬픈 가족사가 황사님 그 청소년기에 많은 영향을 주셨을 것 같아요. 전무 출신의 길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죠. 이렇게 좌익에 연루되어져 가지고는 집안 사람들은 공무원 시험도 못 보는 것이고 네. 대한민국 현실에서 살아갈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 참 중고등학교 시절은 어떤 면에서 그냥 끓고 있는 용암이 분출되듯이 이 사회에 한번 그냥 확 뒤집어 버릴까 하는 그런 그 역한 마음이 네. 때때로 이렇게 일어나고 하면서 하니까 자연히 교과서는 잘 안 보아지게 되어지고 이제 대신 이제 책을 많이 찾게 되어지고 그래서 저 고등학교 시절은 가방에 심지어 그 당시에 그냥 철학 서적을 가지고 다니고 장편 소설 가지고 다니고 고등학교에도 사서 선생님을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 책이란 책은 다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서 넣고 다니고 그러니까 교과서 공부를 안 하니까 이제 대학에 낙방 오고 결국 그렇게 해서 저 전무 출신 인생이 시작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누님이신 고타오님께서 이미 이제 출가의 길을 걷고 계셨을 때잖아요. 이제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이제 그럴 때 어떻게 해서 이제 그래도 전무 출신을 서원을 하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렇게 해서 대학 진학에 이제 낙방을 하고 나니까 이제 고등학교 수학여행 갈 때도 그도 이제 고타온 누님한테 수학여행 경비를 조달하고 이제 그렇게 다녔던 시절이라 누님이 이제 그렇게 삼동원에 대산종사님 모시고 이제 법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으니까 누님한테 진로 상담도 하고 누님하고 한번 뵙고 그러고 어려서부터 대산 참 종법사님은 영안이 열리신 큰 도인이라 하는 말씀을 어머님 말씀을 이제 가슴에 새기고 있던 처지라 네. 대산종사님을 한번 뵈야겠다 하는 그 마음가짐으로 이제 누님을 찾아갔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전보 치고 제가 이렇게 이제 우체국에 가서 전보 치고서 제가 이렇게 하여튼 누님도 만나러 가고 종법사님도 한번 뵈러 간다고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이제 참 기차 타고 버스 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신도안을 찾아가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전무 출신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네. 그 신도안에 가셨을 때 이제 대산 종법사님을 배웠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처음 배웠을 때 이제 어떤 소감이 어떠셨어요? 왜 보통 보면 우리는 대산 종법사님 앞에 가면 완전히 그 감화를 받고 감동을 받는 경우가 종종 저희들은 경험을 많이 해봤는데 이제 황사님께서는 어떠셨는지. 그 이제 첫날 오후 한 5시경에 삼동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날 저녁에 이제
세 사람이서 한 방에서 잠을 잤어요. 네. 그리고 이제 새벽에 눈이 좀 이게 실눈이 상당히 왔어요. 네. 근데 실눈을 싹 빗자루로 싹 실더라고요. 새벽에 그 새벽에 참 수도도량 같은 그냥 그 엄숙함이 묻어나고 그것은 이제 다음 날 첫 일정으로 아침 이제 그렇게 대산 종법사님을 이렇게 인사를 드린다고 이제 그렇게 연락이 와서 9시경 됐을 거예요. 그 이제 그 초가 참 그 마루에 앉아 계시는 이제 대사님을 처음 배웠는데 인사를 드리는데 이제 덕심 교무님, 이제 고타원님 친구 또래의 여러 교무님들이 그제 같이 계셨는데 나를 소개를 하는데 야가 덕심 교무 동생인데 전무 출신 하러 왔답니다. 뭐 대산 종사님께 소개를 하니까 대산 종사님께서 내 머리에다가 이렇게 딱 수기를 내리시는 것 같이 네. 그렇게 하시면서 너 잘 하려느냐. 그런데 처음 배웠지만은 당시에 참 우리 한국에도 저런 도인이 계시는갑다 싶을 정도로 제 마음에 감업이 되어서 그 자리에서 예, 잘하렵니다 하고서 그냥 오체 투지를 했어요. 이게 다 절 이렇게 탁 올리고 그러니까 그냥 주위에 사람들이 다 박수치고 그 사람이 올 사람이 왔다 이제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저 출가가 시작이 된 것이죠. 네. 그 대산종법사님의 그 자비 수기에 어떻게 보면 그 기운에 감동을 또 받고 어떻게 보면 갑작스럽게 이제 그 자리에서 전무 출신을 서원을 하시게 된 거잖아요. 이제 가족들은 또 이제 전무 출신의 그 서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나요? 한결같이 축복했죠. 한결같이 격려해 주시고 네. 참 제 마음속에 대산종사님은 영안이 열리신 큰 도인이다 하는 그 말씀이 어머님 그 말씀이 제 깊은 곳에 네. 이제 간직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대산 스승님이 이렇게 너 전무출신 잘 하려느냐 하는 그 한 말씀에 제가 오체 투지를 하고 참 저 일생 어떤 면에서 대산 스승님 호렴과 부촉 속에서 제가 참 50년 출가 생활을 이렇게 잘 행복하게 매듭을 했다. 저는 그런 감회가 지금도 이렇게 마음 깊은 곳에 잠재하고 있어요. 그 의타원 이영훈 사모님, 이영훈 종사님과 이제 특별한 인연 관계이시기도 하잖아요. 전무 출신을 서원하고 의타원님께도 찾아뵀을 것 같아요. 의타원님께서는 또 이제 의타원님과의 또 기억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주시죠. 의타원님이 어머님 돌아가시고서 초종장례를 다 주관해서 다 해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당시에 익산에 우리가 이거해서 살았는데 당시에는 집도 절도 없어가지고서 이제 형님 집에 이제 의탁해서 익산에서 이제 생활을 하니까 그 당시 형님이 뭐 전세방 하나 해가지고서 살 텐데 이게 집도 절도 없는데 그렇게 가지고 이제 어머님이
열반을 하시고 나니까 의타원님이 그렇게 해서 초종 장례를 전부 다 주관해서 이렇게 다 해주시고, 그리고 그게 이제 하여튼 내가 전무신 한다고 이렇게 하니까 처음 보고를 드리니까 좋아하시는 것이 그냥 오히려 참 성은이나 성관이나 보다도 예. 그 이제 친 아들보다도 내가 전무 출신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더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참, 그, 저희는 그도 한문을 그도 이제 상당히 하는 세대니까 환히 용약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네. 의타오님이 어떻게 좋아하시는지 네. 그렇게 해서 참 의타오님이 그 어머님 그렇게 열반하신 뒤로는 실질적으로 이제 나한테는 어머니 네. 역할을 쭉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쭉 살아오면서 참 뭐 저 결혼도 그렇고 이게 이제 의양교당 시작을 내역도 그렇고 여러 측면에서 어머니 역할을 해주시고 하셨어요. 황사님께서 그 전무 출신을 이제 서원을 하시고 간사 근무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간사 근무는 어디서 하셨나요? 이제 수계 농원에서 시작을 했죠. 이제 행정 절차를 밟으려고 이제 총보로 가서 이제 총무부장을 배웠어요. 그 당시에 이제 다산 김근수 이제 종사님이 어른이 이제 총무부장이셨거든요. 네. 이제 그거를 이제 관총교당에도 당시에는 많이 다녀가셨어요. 네. 다사님이 이제 교리 강습원이라고 다녀가시고 뭐 천도제도 있고 오면 다녀가시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간사 근무를 어디에서 할 것인가 하고 저한테 물으셨어요. 저는 당연히 종목사님 계시는 삼동원에 가서 그렇게 공부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사님이 아니네. 내가 자네 집안을 잘 알고 있지 않는가. 자네는 수계 농원으로 가시소. 수계 농원에는 근산 지혜원 법사님이 계시네. 근산 어른님은 일제 때 광주 학생 의거, 광주 학생 운동에도 관여를 하신 그런 어른이시고 실질적으로 완도 청산리 분이신데 좌익 사상 운동을 하신 어른이다. 그러니까 내가 남연히 자네 집안 내역을 잘 알고 있으니까 너는 수계농원에 가서 근산님을 스승님으로 모시고 공부를 하면은 이제 저 집안 내역의 여러 그런 그 슬픈 과거를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큰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수계농원으로 가라. 그래서 중앙시장에 가서 작업복 사고 작업화 사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머리도 싹 또 상구머리로 싹 깎고 그러고 이제 자취방 그때 있었는데 이불을 둘러매고 그러고 이제 수계농원을 찾아갔었죠. 아, 그러셨군요. 그 출가 첫날 기억나시나요? 참 좋지요. 출가 첫날 제가 1968년이에요. 2월 25일 다 기억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익산에서 이제 버스 타고 이제 그래서 이제 고산 가는 버스 타고 이제 완행 버스 타고 그래서 내려가지고서 이제
그렇게 이불을 둘러매고 그 이제 수계 농원을 찾아서 한 30분 걸어갔어요. 네. 그때는 그게 땀이 후줄근했는데 그때 눈이 상당히 왔어요. 그때 2월 달인데도 눈이 상당히 왔는데 그렇게 눈길을 걸어서 이제 그렇게 들어서 수계 농원에 딱 들어가니까 그 청년들이 글을 이제 고경을 같은 게 했는가 어쨌는가 하여튼 우리 정견을 가지고 이렇게 외웠는가는 모르지만은 그 글 읽는 소리가 되게 청아하고 좋은가 참 클래식 좋은 클래식 음률 타는 네. 것 같이 그렇게 아주 좋더라고요. 그냥 내가 이곳에 공부하러 왔구나 하는 것이 실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원장실로 딱 이제 나를 인계를 해서 이제 이렇게 인도를 해가지고 영실에 딱 가서 이제 근사님한테 이렇게 인사를 드리니까 잘 왔다 하면서 이제 다사님한테 이렇게 연락을 받았다 이제 그러시면서 잘 왔다. 우리 수계농원은 대종사님께서 고르신 땅이다. 이곳에서 교단 인재의 절반이 나오고 교단 재정의 절반이 나온다고 그렇게 대종사님께서 예언을 해주셨다. 여기는 영육상전 도량이다. 원우는 신심, 공심, 공부심이다. 그런데 내가 부임해가지고서 하나를 더 만들었다. 규칙 생활의 습관아이다. 그러시면서 이제 남연이 내가 다사님한테 잘 받았으니까 이 규칙 생활이 삼시세끼 밥 먹듯이 익어지면 그러면 너는 이제 교학대학에 정식으로 전무 출신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하러 갈 것이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참 수계농원에서 종치면 일어나고 종치면 공부하고 종치면 밥 먹고 종치면 작업하고 종치면 또 이렇게 하는 그 규칙 생활이 그렇게 참 잘 익어져 가지고서 어떤 면에서 수계농원 짧은 세월이었지만은 의리적인 부분은 그 집안 제가 마스터할 정도로 그 수계농원 생활에서 그 집안 하여튼 법과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분석은 딱 해내고 그도 내 마음의 반수 이상 그 승을 가져오는 법마 상정급 내가 실행하는 내가 되었구나 하고서 자부할 정도로 네. 그 수계농원 생활이라는 것은 아주 참 기억에 소상하고 참 내 전무 출신 태실이 되었지. 큰 스승님의 지도하에서 전무 출신으로서의 그 서원과 신심을 크게 다졌던 정말 소중한 간사 시절이 아니셨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제 그렇게 그 기초 소양 교육을 아주 철저하게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언불교학과에 들어가셨잖아요. 예. 전무 출신의 길에 이제 들어서시면서 예비교무로서 학창 시절을 또 이제 되돌아보면 많은 추억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죠. 이제 참 여러 참 아름다운 추억거리가 제가 네. 퇴임사를 준비하면서 그
아름다운 추억거리가 한 보따리 밀려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참 학창 시절 회상해 보면은 참 여러 가지 참 공부한 그 내역이 소상한데 그 3학년 시절에 네. 하루는 이렇게 꿈을 꿔요. 내가 이제 어느 섬에서 이렇게 정진을 한다고. 그러는데 참 너무 좋아요. 그 환경이 어떻게 좋은가? 그 노송이 그냥 이렇게 쭉 그냥 노송이 남농 선생 그 그림에 나오는 노송처럼 그 노송이 그렇게 드리워져 있고 그냥 바다가 쭉 펼쳐져 가지고 음모래가 쫙 깔려 있고 그리고 그냥 파도가 치고 잔잔한 파도가 밀려오고 너무 참 황홀경인 그런 곳에서 내가 정진을 한다고 이제 그렇게 거기서 꿈을 깼어요. 네. 그러는데 6개월 지난 뒤에 내가 하섬을 찾아가게 돼요. 그 당시에도 이제 대산종사님이 하섬에 기거하시면서 그렇게 정전대회도 이렇게 하시고 이제 그렇다는 것을 제가 많이 듣고는 있어서 이제 그해 가을에 그때 이제 김석원 교무님이 이제 그때 하섬에 계셨는데 김석원 교무님한테 편지를 냈어요. 제가 이제 교학대학 3학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수계농원 공비생입니다. 저희들 다닐 때는 이제 기숙사에도 이제 공비생이 있고 반공비생이 있고 네. 이제 사비생이 있고 그랬어요. 네. 세 종류였어요. 네. 공비생은 그렇게 간사 근무를 그렇게 하신 분들은 네네. 교단에서 전적으로 다 책임을 져주고 네. 공부를 시키는 사람을 공비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수계농원 공비생입니다. 근데 제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제가 좀 이제 3학년이 되었고 니까 좀 정진을 해야겠으니까 저한테 방 한 칸 내주십시오. 그렇게 서신을 먼저 보내놓고서 이제 하섬을 찾아가게 된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내가 이제 공부할 방으로 이제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데 이제 석원 쌤이 가면서 그래 이제 이 방은 범산 법감님께서 쓰시던 방이네. 그러면서 이제 그 방으로 나를 이제 인도를 한단 말이죠. 네. 인도를 하는데 이제 문이 대나무 쌀로 이렇게 하던 이런 게 이제 잡아 당기는 네, 네, 여닫이 네. 문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짐을 이렇게 kop시고 내려놓고서 이제 문을 딱 여니까 방 안 전체가 창호지로 싹 도배를 했어요. 네. 이게 천정 노 그냥 창호지로 싹 도배를 해놓고 이제 벽도 아무래도 섬이고 그러니까 벽도 좀 울퉁불퉁하고 그러죠. 근데 그 벽에다가 이제 범사님이 그러셨다고 나중에 들었는데 큰 대붓으로 일원상을 이렇게 치셨어요. 크게 일원상을 딱 치셨는데 꼭 문을 열고 탁 일원상을 이렇게 순간 탁 들어오는데 그 원상이 빙글빙글 초점이 딱 잡히더라고요. 그러더니만은 그 초점마저 톡 튀어져 가지고서 제가 하여튼 입정 삼매를 했어요. 네. 한참이 딱 들어가세. 서훈쌤이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내가 들어가서 이제 그 방에서 이제 하룻밤 유숙을 하고 근데 그때 이제 초가집 상간이 가운데 가서 부엌이 있어요. 네. 이게 이제 군불 때는 소리 또 연기 나는 것도 조금 그렇고 이제 또 설거지 한다고 소리도 나고 음식 냄새도 조금 나고 그래가지고 하루 저녁 자고 나서
다른 방이 없냐고 조금 이제 소란스럽기도 하고 이렇게 연기도 이렇게 좀 들어오고 이제 그런다고 했더니 그래요. 그 언덕 건너에 그 옛날에는 이제 시골에는 전부 다 담배 농사를 지었어요. 이제 담배 농사 지어가지고서 이제 그걸 다 말려가지고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건조창에 이제 내놓고 다 그런 시절이었으니까 그 하섬에도 이제 그렇게 담배 그렇게 해가지고 건조시키는 그 방을 개축한 방이 하나 있다. 저 언덕 너머에 이제 그 방을 한번 가서 봅시다. 이제 나한테 보자. 그러면서 이제 서원 쌤이 이제 따라서 이제 그 방을 보러 언덕을 넘어가는데 딱 생각이 난 거예요. 6개월 전에 내가 기숙사에서 꿈에서 봤던 하섬이에요.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넘어가서 이제 그 방에 들어가가지고서 그 방은 이제 여닫이 문이었어요. 여닫이 문을 딱 열고 오니까 벽에 가서 수채화가 하나 딱 그려져 있는데 그 6개월 꿈에서 봤던 그 모습 그대로예요. 그 노송을 잘게 그려놓고 그 하섬 그 배경 모습을 거기다가 수채화다가 딱 그려놓은 거예요. 수채화를 보는 순간 아 이것이 6개월 전 내가 꿈에서 보았던 그 방이다. 이제 그 방에 또 이제 작은 이제 창이 하나 또 있어요. 작은 창이. 근데 그 창은 이렇게 이렇게 닫아 열면 열어지는 것이 그 창인데 그 작은 창을 열고 이렇게 보니까 그 창 앞으로 비춰진 풍경이 바다 그 모래사장이 쫙 펼쳐지고 파도가 이렇게 헌고 그 노송이 드리워지고 6개월 전에 꿈에서 봤던 그 참 선경이요. 그 황홀경 그 하섬이요. 그래가지고서 내가 그 방에서 참 범산 법감님이 그렇게 대종경 이렇게 필사한 그 필사본을 다 보았어요. 그래가지고서 상당 부분 내가 어떤 면에서는 대종사님 말씀을 내가 한번 풀어본다. 그런 심경으로 대종경을 쭉 이렇게 같이 그 필사본을 범산님께서 이렇게 감수해놓고 한 그 방에서 대종경 네. 필사본을 다 이렇게 공부를 했고 이제 대산종사님 정전대의도 그 책상 속에 서랍 속에 그 고스란히 다 있더라고요. 네. 그 정전대의도 상당히 공부를 하고 그래가지고 참 하섬에서 겨울 1개월을 참 어떤 면에서는 깨달음을 내가 한 것 마냥으로 그렇게 기쁘고 좋고 이제 그런 그 하섬 생활을 네. 3학년 때 그렇게 굉장히, 이루었습니다. 굉장히 소중한 경험을 하셨네요. 그 기숙사 생활하면 아무래도 이제 현장 교화에 나가기 전에 기본적인 소양과 또 이제 정신적인 굉장히 큰 많은 교육을 받는 또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사감님께서 특별히 이제 당부하시고 정신적인 자양분을 많이 주셨을 것도 같아요. 어떤 가르침을 받으셨나요? 이제 퇴임사에 내가 그 대목을 넣었어요. 네. 이제 참 그 50년 이제 원기 저희들이 3년 이제 출가를 단행해가지고 이제 55년에 그렇게 이제 교학대학에 입학을 해가지고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어느 이제 그때 봄인데 이제 저녁 시간 이제 연불 끝나고 항상 이제 사감님이 이제 한 말씀 하시잖아요. 네. 그때 이제 진산 이제 한정원 이제 한기도 이제 네네. 그 사감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들 다 이렇게 한번 손목을 들고 이렇게 맥을 한번 집어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맥을 다 이렇게 다 집었죠.
맥이 퉁퉁 잘 뛰지야. 예. 너희들 그건 건강하다는 증거다. 지금 내가 집으라고 하는 그 맥은 신맥, 범맥을 집으라는 것이다. 항상 매일 신맥이 퉁퉁퉁퉁 잘 뛰고 있는가? 범맥이 퉁퉁퉁퉁 잘 뛰고 있는가? 매일 하루에 한 번은 점검을 해라. 대종사님께 바치는 그 신성의 맥, 대종사님의 포부와 경륜을 내가 내 뭐가 실현한다고 하는 그 법맥이 퉁퉁퉁퉁 잘 뛰고 있는가 매일 점검해라. 그 한 말씀이 저 50년 제 출가 생활 가슴 깊이 그것이 내재해가지고서 저희가 참 영광, 퇴임을 얻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시죠. 참 친산 그 사감님이 참 법 있는 참 그 사감님이셨어요. 네. 10년 넘게 사감을 계속 오셨거든요. 네. 그거는 다 그 사가 생활 다 있는데도 기숙사에서 꼭 같이 기거하시고 그 저는 수계농원 공비생이라서 용돈이 없잖아요. 네. 때로는 사감님이 제 책상 서랍에다가 용돈을 주신다고요. 그건 사감님이 한 것 다른 것이 없어. 사감님이 오신 것이지. 네. 참 그렇게 진산 참 한정원 사감님 그 가슴 깊은 그 말씀을 간직하고서 전무추신을 퇴임을 했다. 이제 그런 그런 그 진산 한정원 사감님이셔요. 스승님의 크신 그 사랑에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저려오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을 함께 하셨던 것 같습니다.